네, 그러면은 올해 2022학년도만의 어떤 면접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19학년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맞아요. 네,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관에게 이제 지원자 개인 정보를 이제 가리고 보이지 않도록 하고 하는 면접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출신 고등학교라든지 네. 부모의 뭐 직업이나 이름, 뭐 친인척까지도 이게 네.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뭐 어떤 뭐 직업이나 뭐 직장명, 뭐 아니면 직책이나 직위 네. 이런 것도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다 블라인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면접장에 갈 때 교복을 입고 가면, 왜냐면 출신 고등학교 보이니까 교복을 입고 가면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뭐 본인 이름을 얘기한다라던가 뭐 고등학교 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주의를 해야지 하고 오거든요, 학생들이. 네네네. 근데 실제 근데 면접장은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도 긴장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도 인지 못하는 사이에 나올 때가 있어요. 종종 보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네,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많이 언제 나오는 케이스가 언제 학생들이 면접장에 오면 긴장을 하니까 면접관도 긴장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언제 학생한테 본인 소개를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 지원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기가 준비했던 거 얘기해야지 하고 딱 하면서 곧바로 저는 뭐 무슨 고등학교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학생도 당황을 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라고 생각해서 당황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 당황했던 마음을 빨리 다 잡고 끝까지 뒤에 질문을 계속 답변을 해가지고 면접을 완료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에 그 뒤에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이제 그런 거에 일단 지나갔으니까 그 타임은 지나갔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실 그랬다라고 해서 면접 전체를 망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뭐 이런 거 약간 말하지 않아야 될 걸 하면은 뭐 이렇게 경고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학교, 이건 좀 학교마다 다른데요. 뭐 블라인드 관련해가지고 위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1차 경고를 주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뭐 불이익을 주는 학교, 이런 체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블라인드를 유의했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곧바로 불이익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요. 그게 학교마다 다른데, 여튼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그랬다라고 해서 면접 전체를 절대로 망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실수는 간단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좀 빨리 다잡고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이내거든요. 10분? 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뒤에 면접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자는 그 학생이 표현된, 그러니까 표현을 한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이외에도 다른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 빨리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면접을 이제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블라인드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원 동기, 가정, 뭐 어떤 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뭐 어떤 직업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훈련이 돼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블라인드랑 더불어서 또 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네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가 그렇죠. 있었죠.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거를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네 자릿수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지속되면 이제 비대면으로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좀 진행했던 대학들이 네네네. 많았는데 올해도 비대면을 유지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면접 형태로 네.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 했던 비대면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학생은 집에 있고 면접관은 뭐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비대면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출석형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방문은 하는데 별도 공간에서 아. 비대면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자기가 면접, 그러니까 질문 일반적인 게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강원대학교는 어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출석형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에 방문을 하는데 이제 면접관과 이제 수험생은 별도 다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네. 올해도 광운대학교는 이렇게 출석형 비대면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공간 실이 다른가요? 네, 전혀 다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네,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진행이 되는 형태예요. 아 출석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네, 다만 실시간이어가지고요. 네네. 면접관이 그 이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인지 비대면 면접인지 그리고 비대면 중에서는 업로드 형태인지 아니면 와서 비대면으로 다른 공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는 건지 이런 형태들을 잘 기억해 두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좀 볼 게 면접의 형태예요. 형태. 네, 예를 들면 제시문 기반 네네. 형태의 면접이 아.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서류 기반 확인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가 지원한 전형이 어떤 형태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시문 기반은 왠지 막 그 느낌상 구술형 면접 해가지고 되게 뭔가 구술고사 같은데 뭐 이렇게 서류 기반 면접은 보통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실시하는 그런 학생부나 서류를 확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요즘 더 많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시문 기반 면접을 있긴 하는 있어요? 대학들이 아. 그래도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아. 네,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네네. 경우라던가 고려대, 서울교대 이런 학교들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네네. 있고요.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네, 거. 맞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로는 네네. 일단 대학에서 본인 대학이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아. 학생부 종합전 가이드북이라던가 아니면 뭐 면접 연상 가이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어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정말 괜찮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제가 옛날에도 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맞아. 네, 그때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데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교과서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배운 데서 네, 교육과정 안에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그런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됐고 이 문제가 어느 교과서 어떤 개념, 어떤 과목, 어떤 개념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2021학년도 그 보고서가 아마 상반기에 탑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 냈던 제시문 기반 면접도 대학별 뭐 고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보고가 되고 뭐 문항이라든지 이 문항을 내는 의도라든지 이 문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면접 이런 것들은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좀 작년의 어떤 경향들을 알 수 있겠네요. 면접도 제시문 기반 기반 면접만. 면접일 때만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면접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광운대학교는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인가요? 아니면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인가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 서류 기반? 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다라고 하면 어떤 아, 이게 표정이 저한테 질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미쳤는데 서류 기반이면 학생부랑 뭐 지금 뭐 자기소개서 받는 대학들은 그 두 가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숙지하고 오면 되겠네요, 학생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류 기반 확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평가 자료를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라던가 자기소개서의 기반으로 학생한테 네.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면접관이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뭐 이런 활동을 했던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학생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자기가 한 건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왜 모르겠다는 거죠? 왜지? 안 한 거 아니야, 네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한다라는 거는 학생도 알고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숙지를 하고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지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다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면접에 좀 태도 부분에 있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기억이 너무 세부적인 그런 활동이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왜냐면 학교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고 3년 동안 했던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아. 네, 맞아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그쵸?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모르겠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학생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그 땡땡 동아리에서 네네. 뭐 이런 체험 활동을 할 때 되게 많은 학생들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그 땡땡 동아리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네네. 했었고 이걸 계기로 저는 뭐 땡땡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네, 예를 든 거예요. 잘한다. 정답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제 평가자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좀 성의 있고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 손 치더라도 조금 이제 이 기회를 더 이용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좀 이런 게 좀 가상해 보일 것 같아요, 좀.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여기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려면 여튼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제출한 서류를 다 숙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제 내가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꼭 바탕으로 네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